한신 장군은 6.25 전쟁이 발발하자 주요 고비마다 전세를 뒤집는 반격의 선봉장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이야. 중공군은 국군을 사방에서 포위했습니다. 무려 10배나 많은 병력으로 말이죠. 듣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힙니다. 아군 진지에 포탄이 우박처럼 떨어졌어요. 와, 진짜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런데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한신 대령의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한신 장군은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아군을 구해냈을까요?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상병 송강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개그맨 김성원입니다. 안녕, 나는 연기의 신 레오나르도 디카페인이야. 물을 뿌려. 안 돼요. 알려주세요. 제발. 뮤직 스타트. BBAB.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이혜성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정겨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군 시절에 대한 기억은 평생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겨운 씨도 전역하신 지 꽤 되셨는데 혹시 아직도 군대 시절 기억이 많이 나시나요? 다 기억이 나네요. 딱 21년이 됐는데 제가 37사단 112연대에서 군수과에 있는 3종 개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름을 관리를 하는 개원이었습니다. 저는 2006년 6월 23일에 미 2사단 브라보 부대에 카투사로 입대를 해서 2008년 6월 23일 날 전역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입대 날짜와 전역 날짜를 또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네요. 복무 중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모델 활동을 하다가 군대를 간 거기 때문에 패션쇼 워킹을 많이 시켜주셔가지고 많이 한 기억이 납니다. 네. 군복을 입고. 네, 군복 입고 이제 좀 색달랐죠. 부대에서 주최하는 장기자랑 시간 때 개인기를 좀 해가지고 포상휴가를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이런 개인기였어요. Baby Crying. 네. 그리고 우리 또 국군 장병분들 사이에서 제일 유명한 또 멜로디가 있죠. 지금 저를 다시 일어나게 만드셨는데요? 맞아요. 오, 와, 역시 너무 잘하십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얘기로 네. 군생활 중에 이 사람은 뼛속까지 군인이다 라는 생각이 든 사람도 있었나요? 저는... 혹시 본인? 저는 아니고요. 진짜 저는 아니고요. 저희 중대장이 군대 딱 군인다운 어떤 기본에 충실하고 그런 모습이 있어서 항상 FM이었어요. 제가 존경하던 분이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과 닮은 부분이 있네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가장 기본에 충실했던 군인, 강직하고 청렴했던 최고의 군인으로 불리며 30년 동안 올곧은 군인의 길을 걸었던 참군인, 한신 장군입니다. 와, 그 30년 동안 군인의 외길을 걸어오다니 진짜 대단하시네요. 네. 한신 장군은 30년 동안 몸담았던 군을 떠나면서 후배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비록 몸은 떠나지만 만일 국가의 위기가 온다면 백의 종군하는 마음으로 다시 총을 잡겠다. 진짜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셨던 군인 중에 군인이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신 장군은 6.25 전쟁 영웅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아군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전세를 뒤집는 반격의 선봉장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한신 장군은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아군을 구해냈을까요? 강원도 인제군 오미제 고개 정상에는 전적비가 있습니다. 보통 전적비에 어떤 내용이 새겨져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보통 전투에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거나 승전을 기념하는 내용이 새겨져 있지 않을까요? 대부분은 그렇죠. 그런데 이 비석에는 이런 내용이 새겨져 있어요. 읽어주실래요? 네. 우리는 고통과 시련의 역사가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하여 숨기려 하기보다는 이를 와신상담의 계기로 삼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어떤 적의 도발도 반드시 격퇴할 수 있는 군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합니다. 이런 내용이 새겨진 전적비는 처음 보는데요. 어떤 전투의 전적비인가요? 네, 이 전투는 6.25 전쟁 중에 국군과 유엔군에게 아주 쓰라린 패배를 안겨줬던 현리 전투입니다. 1951년 5월 16일부터 중공군 5월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이때 투입된 중공군 병력이 무려 54만 명이었어요. 54만 명, 와.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인해 전술이 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숫자죠. 그렇죠. 전투에서 병력을 또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 중공군의 주요 공격 목표는 바로 국군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던 펑더하이가 예하부대에 하달한 내용에도 나오는데요. 기회가 되면 한국군을 소멸하는 것을 위주로 한다. 그 다음에 미군을 고립, 분산시켜 차후 미군을 소멸할 수 있는 유리한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 국군을 먼저 섬멸하고 그 다음에 미군을 진다. 국군을 먼저 공격하려고 한 이유가 뭔가요? 유엔군에 비해서 전력이 약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 전쟁 초반에 정말 많은 국군 장교들이 전사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간단한 교육만 받고 전선에 투입된 장교들이 많았어요. 또 장비도 아주 열악했고요. 중공군의 공격 목표는 강원도 인제군 현리를 방어하던 국군 부대였습니다. 3사단과 9사단을 앞세운 국군 3군단과 미 10군단의 지휘를 받던 국군 5사단, 7사단이었습니다. 아, 진짜 국군만 콕콕 집어서 공격하려 했었구나. 맞습니다. 중공군의 계획이 뭐였냐면 먼저 국군 방어선을 돌파한 다음에 국군 4개 사단을 3중으로 포위하고 완전히 섬멸시키려고 한 거죠. 먼저 중공군 3개 사단이 일시에 국군 7사단 진지에 포격을 퍼부었습니다. 아군 진지에 포탄이 우박처럼 떨어졌어요. 포탄이 우박처럼 떨어지면 와. 중공군은 아군의 지휘소, 관측소, 진지만을 노려서 핀포인트식으로 사격을 가했습니다. 평소보다 사격 양도 많았고 시간도 길었어요. 진짜 중공군이 만반의 준비를 했구나. 네. 7사단은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진지를 피탈 당하게 되는데요. 더 큰 문제는 통신마저 두절됐습니다. 그럼 진짜 그 난감한 상황이네요. 우왕좌왕 혼란한 틈을 타서 중공군은 국군을 사방에서 포위했습니다. 무려 10배나 많은 병력으로 말이죠. 진짜 숫자로. 후퇴밖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후퇴하는 길도 진짜 험난했습니다. 동부전선은 대부분의 고지가 1000m가 넘는 험준한 산악 지역이었거든요. 이 적군의 추격을 피하는 것만 해도 정신이 없었을 텐데 그 산악 지역으로 후퇴한다는 게 참 진짜 체력적으로 힘들었을 것 같아요. 테루인 오미제 고개마저 중공군 손에 넘어가면서 7사단의 오른쪽 지역을 방어하던 3군단 장병들은 중공군에 포위당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전사하거나 포로가 됐습니다. 이 후퇴하게 되는데 여기에 그 포, 박격포라든가 곡사포의 공이 부적품마다 다 뽑아가지고 제거를 해. 사용 불능 상태로 만들라 이거예요. 각종 무기 갖다 그런 다음에 휘발유로다가 다 건졌어요. 휘발유 건지고 불을 질렀다. 불 지르고 방태산으로 해서 후퇴하라.
그래서 우리가 같이 나갔어요. 저녁 지나고 나니까 한 30명의 같은 무리가 10명으로 줄었다가 5명으로 남거리게 병력이 줄더라고요. 이게 많이 희생당했지. 포로가 되거나 사살되거나. 5월 16일부터 중공군이 이 충계 공세를 시작하게 됩니다. 미 제10군단에 배속이 됐던 한국군 제7사단이 그쪽에 그냥 돌파가 되버린 거예요. 그리고 후방으로 중공군이 이동해가지고 오마치 고개를 점령을 해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제3군단에서는 지금 우리 후방이 차단됐다. 이때부터 한국군에서는 상당히 이제 전장무항이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지휘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력들이 질서 있는 태각이 아니고 그냥 이 중군 안방으로 막 이렇게 태각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병력의 30%, 장비의 70%를 소실하게 된 겁니다. 5월 공세는 중군군의 승리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군에게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곳도 있었습니다. 바로 대관령이었습니다. 아군이 줄줄이 후퇴하는 상황에서도 한신대령이 이끌고 있던 수도사단 1년대는 철벽처럼 대관령을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대는 5월 21일 오후 9시경 가장 먼저 대관령에 도착했습니다. 후퇴하던 국군 3군단 병력이 대관령으로 밀려 내려오고 있었고 그 뒤를 중공군과 북한군 정예부대가 쫓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1년대는 미리 방어 태세를 갖추고 중공군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와. 30분 정도 지났을까? 중군군 선봉부대가 도착했고 기다리고 있던 1연대는 곧바로 공격을 퍼부어서 적군을 격퇴할 수 있었습니다. 야, 미리 적이 올 것을 알고 준비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한신대령의 유비무한 자세와 기민한 대처가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1년대가 중공군보다 늦게 도착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대관령 아래로 쭉쭉 밀려가서 내려가지 않았을까요? 아마 공군기지와 폭탄을 비롯한 보급품이 잔뜩 쌓여 있었던 강릉을 적군에게 뺏겼을 거예요. 와, 진짜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아군이 첫 승리를 기뻐할 틈도 없이 중공군은 새까만 개미떼처럼 몰려왔습니다. 한 줄을 쓰러뜨리면 다음 줄이, 또 그 다음 줄이 정말 끝도 없이 덤벼들었어요. 정말 듣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힙니다. 네, 이대로라면 화력도 금방 바닥날 텐데요. 한신대령은 이번에는 어떤 작전을 세웠을까요? 글쎄요, 이 번뜩이는 리더십으로 뭔가 위기에서 아군을 구했을 것 같아요. 중공군이 한 줄 한 줄 달려들 때마다 화력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대규모로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병, 포병 합동으로 한 번에 격퇴하기로 했습니다. 기다렸다가 한 곳에 몰아놓고 한 방에? 맞아요. 적군을 유인한 다음에 적진에 돌파해서 수류탄을 투척하고 집중 사격을 가해서 단번에 제압했습니다. 와, 대단하다. 우리 전후 부대원은 싸우는 곳에서 인민군하고 직접 서로 단도를 빼가 찌르고 싸우고 참 위험한 고비를 넘어왔지. 중공군하고 인민군하고 우리 국군하고 백병제의 벌레가 서로 찌르고 죽이고 이라는 거야. 전우가 앞에서 도둑 죽는 걸 보는데 발이 잘 안 떨어져요. 그때 심정이라는 거는 말로 하기가 참 어려워요. 국군 1연대는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 동안 6차례나 적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냈습니다.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한신대령의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각종 화력으로 적을 집중 강타하는 동시에 배후에서 기습을 한 거죠. 이야, 기습 작전까지. 적군은 뿔뿔이 흩어졌고 아군은 대관령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전장에서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네요. 그렇죠. 거기서 한신 장군이 가장 선봉에서 역할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용장으로서 명예를 떨치고 상당히 이제 불리한 어떤 전황 속에서도 이 전세를 뒤집어 버리는 어떤 그런 역전의 용사로서 그런 명성을 갖고 계셨고 참 군인의 표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대관령 전투에서 중공군은 무려 128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반면 아군은 단 12명만 피해를 입었어요. 와, 12명. 대관령 전투 이후부터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중공군의 파상 공격이 상당히 약해집니다. 이 보급품제도 있고 그다음에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한 중공군의 파상 공세 이런 패턴이 소규모 부대로 그다음에 고지전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엔군과 국군 입장에 봐서는 그 당시에는 이 중공군, 즉 공산군 측에서 가지고 있던 이 공격의 주도권을 빼앗아오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전투 중에 하나로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신 장군은 6.25 전쟁이 발발하자 의정부 전투를 시작으로 한강 방어선 전투, 진천 전투, 안강 기계 전투, 대관령 전투에 참전해서 주요 고비마다 전세를 뒤집는 반격의 선봉장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 공로로 대한민국 최고의 무궁훈장인 태극 무궁훈장을 받았고요. 정전협정 이후에는 사단장으로 부임해서 참 군인다운 일화를 남겼습니다. 실전적 교육훈련, 공평한 인사관리와 신상 필벌로서 최강의 부대 전통을 계승 발전시켰고 무의촌 내 의무대를 지원하고 교육, 체육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또 농번기에 일손을 지원하기도 했고요. 한신 장군은 엄정한 군기 속에서 폭넓은 대민 지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내무생활 개선을 위해 병사용 베개와 매트리스를 만들어 지급한 것도 정군에서 최초로 그가 한 일 중 하나였습니다. 한신 장군은 장병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재운다는 장병제의주의를 실천하는 진심으로 부하들을 아꼈던 참 군인이었습니다. 오늘은 대관령 전투에서 활약했던 한신 장군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6.25 핵심 전투 중에 하나인 대관령 전투를 승리로 이끄신 우리 한신 장군이 투철한 애국심과 뛰어난 스트래티지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편안하게 발을 뻗고 잠을 잘 잘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신 장군님. 땡큐. 진짜 병사들을 위해서 그런 딱 필요한 거를 딱 아시는 듯한 참 군인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셨던 분이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철원 승일공원에는 맹호 마크가 눈에 띄는 맹호 부대장 송덕비가 있습니다. 뒷면에는 한신 장군의 업적을 후대에 기리고자 이런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맹호 부대장 한신 장군은 당 지구 주둔 당시 다방면으로 물심양면에 선하야 공헌하신 바 업적이 지대함인저 그 공적을 영겁히 찬양할지어다.